안녕하세요. 명사특강 길 진행을 맡은 안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사특강 길이 대구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서울에서 또 인사를 드리다가 대구에 와서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명사특강 길은 남들이 쉽게 가지 않은 길을 택하신 우리 ABO 분들께서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봉착했을 때 그 선택의 순간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테마로 강연을 들으실 텐데요. 그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다들 아시죠? 네. 이렇게 이런 말처럼 나를 나보다 더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들조차도 아마 나를 잘 안다고는 하지만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 방법도 오직 나를 잘 알고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러분께 명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오락관 최장수 여자 MC로, 또 도전 골든벨 초대 안방마님으로, 그리고 9시 뉴스 앵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했던 KBS 아나운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안정된 직장, 명예, 인기를 모두 내려놓고요. 다시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서 나를 찾아와 인생을 재정비하고 이제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베스트셀러 여행 작가로 돌아온 손미나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시군요. 네. 그 예전에 가족오락관 진행할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희 분위기 정말 좋았었거든요. 녹화장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저 끼를 어떻게 주차하고 집에서 그냥 계실까, 저분들께서 뭔가를 하셔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이렇게 힘차게 박수를 치시다가 무대 세트가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정말 그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그것이 이상해 보인다기보다는 정말 저런 멋진 분들하고 함께 방송을 하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 역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분들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슴이 뜨겁고 또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많이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시리라, 또 호응을 많이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아나운서 생활을 10년 하다가 2007년도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의도 안에 있는 KBS 그 본사가 아니라 이제는 길 위에 세상이 모두 다 저의 직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 제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골라서 저의 인생을 제가 디자인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냥 사회가 정해준 기준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좀 독특한 행보를 가고 있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네, 그냥 아나운서로 좋은 직장에서 있을 것이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과연 정말 행복할까? 또 어떻게 해서 과연 생활비를 벌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제 삶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줄로 전 처음에 생각했는데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부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이건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정말 매력적인 인생을 살고 계시고 매력적인 인생을 위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냥 평범한 인생보다는, 그리고 무조건 안정된 인생보다는 뭔가 나만의 향기를 지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세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정의합니다 하고 말씀해 보실 분 혹시 안 계세요? 인생은 뭐뭐다. 여행이다. 그렇죠. 인생은 여행이고 여행이 곧 인생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언가를 찾아가는 길. 네. 또 원하는 걸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뭐를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 근데 그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릴 적에는 사실 부모님이 도와주고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나이를 들수록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매 순간 어려운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주 별거 아닌 선택 하나 때문에 나중에 정말 아주 커다란 차이를 인생에서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주문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동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마음속으로 계속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겉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인생의 선택을 해나가시는지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기에 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다가 제 기준을 놓지 않고 적어도 10년 혹은 20년 후를 내다보고 제 인생의 선택을 해나가는 편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 예를 한번 들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적에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것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공부해왔던 그 과목들을 쫙 놓고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았었나 이거 생각해 봤더니 저는 무엇보다도 외국어 공부할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런 게 한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저는 별로 고민 안 하고 나는 외국어 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학과가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영문과도 있지만 불문과, 일문과, 동문과, 뭐 별의별 이태리어과 여러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무슨 언어를 공부를 할까를 또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92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구체적으로. 저는 고3이지만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걸 본 게 지금도 뇌리를 스치는데요. 우리가 그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활발한 그 문화 교류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은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일반 그 아주 평범한 분이었는데 한국 남학생이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가 정말 예쁜 러시아의 금발 미녀랑 결혼을 해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그게 한러 첫 민간 커플이어서 그때 인천공항 없을 적에 김포공항에 막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난리를 쳤던 그 화면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거였던 거죠. 막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러시아에 대한 소개가 많이 TV에 나오는데 와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드는 거예요. 막 그 크렘린 궁과 또 뭐 생스페테르부르크 같은 데 가서 있는 거리들을 걸으면서 제가 그 러시아의 문학을 막 공부해서 뭐 그런 작품들을 보드카를 한 잔 들고 딱 사람들하고 막 시를 읽고 이런 걸 상상을 하니까 너무 진짜 막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그래서 아 나는 러시아학과를 가야겠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네 생각은 A가 맞는 거 같니? 엄마 아빠 생각은 좀 달라. 한번 들어볼래? 항상 이런 식의 그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그런 강한 정신력을
길러주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성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막 윽박지르거나 무엇을 강요하거나 이런 교육 방식보다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때 제가 대학을 갈 때 선택을 할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너는 지금 러시아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아빠 생각은 좀 다르거든?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라고 이제 들어봤어요. 사람이 그럴 때는 마음도 더 열게 돼요. 여러분께서도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강압적으로 주입을 하시려고 그러면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 생각은 그래야 하고 딱 인정을 하고, 저는 조금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의 폭을 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 생각에는 아빠는 누구지? 아빠는 역사를 공부한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가 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과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다 보면 인간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이 러시아와 우리의 어떤 이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것처럼 하는 이 현상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고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너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직 너는 1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후를 생각한다면 러시아어를 공부해도 좋지만 네가 만약에 10년 후, 더 나아가서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아빠 생각에는 스페인어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을 하는 그런 현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어를 배운 사람 많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니까 너는 좀 대강 놀면서도 세상을 재미나게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스페인어학과를 가자. 좀 약간 남들처럼 막 열심히 올인원 하듯이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인풋을 하지 않아도 나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 요령을 좀 피우면서도 할 수 있겠다. 꾀가 난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과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여러분, 딱 5년 후, 저희 아버지 10년, 20년을 내다보셨지만 이미 5년 후에 그 변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4년이 아니고 5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다른 학과 친구들은 이력서를 써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적에 저희 스페인어과에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업체에서 거꾸로 공고를 해서 제발 스페인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 회사에 좀 보내주세요. 더 없습니까? 라는 게 메일 붙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되고요. 5년, 10년 후에 무엇이 벌어질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남들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거를 그냥 예측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매일매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걸 내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 거야? 그들은 2007년도 제가 그만두는 시점만을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이었고요. 저는 미안하지만 2017년, 2027년을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공중파의 아나운서로 남아있는 것이 물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혹은 공중파 아나운서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굉장한 디그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명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훌륭한 저의 직장 동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가고 싶은 길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고 해야 됐을 때 과연 나에게 공중파 아나운서라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2007년도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2017년은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미 데뷔를 해야 되는 거지 17년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 그땐 늦어요. 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중파가 그때 이제 케이블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였는데 외국에 비해서 많이 성공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레볼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요.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이 예전에 만약에 100%였다면 지금 40%로 줄기 시작했어요. 반 이상이 이제 TV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2004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 이후에 앞으로는 거의 보지 않는 세상이 올 거예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방송국이 짜주는 편성표에 따라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자기가 골라서 봐요. 시장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주문하듯이 프로그램 골라서 봅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공을 못했지만 요즘 가끔 선전하는 채널들도 있고 뭐 이런 수준인데, 그보다 더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냐면 뉴미디어.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게, 제가 예측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정말 예상한 대로 다 흘러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그 비결은 평상시에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는 누가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게 바로 그런 걸 보는 눈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추측한 걸 말씀드려 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한 것처럼 스스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그냥 받아 적고 그걸 외우시거나 그걸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안에서 가지를 쳐서 내가 상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돈을 벌었지? 어떻게 벌었지? 정말 옛날에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졌단 말이죠. 그러면 만석군이 최고였어요. 땅덩어리 많으니까 거기서 쌀이 나고 나 배에 두드리면서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계속 가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산업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공장이 생겨나고 기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그렇게 가서 정말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새마을 운동 기억나시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나가서 공장도 가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 생산직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게 규모가 커져가지고 도로를 세우고 다리를 세우고 뭐 중동에 일꾼들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을까요? 한 9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왔죠? 기술, IT, 뭐 바이오, 그리고 의술도 마찬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정말 제 동생도 이공대를 나왔지만 아주 대단하게 히트를 치면서 그 분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온다 이래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누가 그거에 대한 그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자기의 시간을 마음껏 쓰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 돈을 벌까요?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컨텐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물론 같은 물건을 판다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어떤 컨텐츠로 둔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고,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제가 지금 흐름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에 제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해봐야지, 저는 그건 또 늦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이 그 시대니까. 20년 후로 내다보셔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일단은요, 이런 시대가 온대요. 심장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어떤 신체에도 정말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금 일리가 있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자꾸자꾸 매일매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친구들하고 모이셨을 때도 뭐가 유행이래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만나셔서 좀 건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정말로 내 아이들이 어떤 데서 살게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길일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만의 무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재치를 발휘하고 기질을 발휘하고 자기만이 혼자 이렇게 뒤에 숨겨두고 있던 오랫동안 갈고 닦은 무기를 딱 꺼내서 그걸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정말 전쟁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쉬운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걸 가졌으면 가진 것만큼 치열해야 되고 그 치열함을 놓는 순간 도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하나를 만들지 않고 너무 여러 가지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어가 저의 무기입니다. 그걸로 계속해서 먹고 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스페인어를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서 그걸 잘 컨버팅해서 먹고 살 생각입니다. 네, 그게 처음으로 무기가 됐던 거는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그 회사에 들어갔을 적에는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입사를 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저에게는 시간이 너무 조금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게 너무 뒤늦게 결심을 해서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요 몇 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파악한 이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회사가 누굴 찾고 있느냐. 누굴 찾고 있느냐. 여러분이 사람을 상대하거나 비즈니스 하실 때도 내가 뭘 팔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무엇을 성공시키고 싶다 보다 상대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죠. 남들은 뭐 아카데미 가서 발음 연습을 하고 외모를 가꾸고 스터디를 할 때 저는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서 뒤에서 그걸 좀 조사를 했어요. 이 회사가 내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회사인가. 그거에 맞춰서 인재를 뽑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때 96년도였는데요. KBS는 97년도에 위성방송 시대를 맞아서 국제적인 방송으로 그들이 거듭날 거라는 것을 모토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거를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이들은 어떤 자기네 이미지를 국제적인 방송이 될 거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내세우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방송에 걸맞는 인재상을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 이제 이력서를 낼 때부터요. 주 특기 같은 거 써놓는 칸이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많은 뭐 경험했던 거, 아르바이트 한 거, 뭐 봉사활동 한 거, 뭐 기타 등등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적인 이런 거를 다 빼고요. 그냥 아주 부각이 되도록 하나만 썼어요. 외국어.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영어상, 스페인어상, 불어상 이렇게 뻥을 쳤죠. 사실이 아닌데 조금씩 했죠. 뭐 제가 그렇게 잘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전공하면 여기 영문과 나오시면 안 계세요? 영어 자신 있으세요? 좀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일단 그렇게 썼어요. 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도 스페인어를 배워야겠다는 거를 미리 예측해서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 네가 앞으로 20년을 각광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나보다 적어도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대학을 다닌 KBS 사장단이 어차피 저를 인터뷰할 분은 그분들이잖아요. 무슨 스페인어를 하겠어요. 괜찮아. 틀려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앞에 뭐 필기시험 1차, 2차 면접 다 성공을 하고 마지막 면접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정말 좀 이게 체질인 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람이 앞에 많이 앉아 있으면 떨리는 게 아니라 되게 신나요. 내가 같은 말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더 여러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좋고요.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있으면 더 좋고요. 10,000명 있으면 거의 날아다니죠, 진짜. 그런 사람인데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앞에 5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너무 전 진짜 태어나서 그때처럼 떨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몰라. 어차피. 그때 사장님께서 앞에서 가운데 앉은 분이니까 사장님이죠. 딱 이력서를 보시더니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놨네. 그래서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자신 있나? 셋 중에가 아니구나. 이 중에 뭐가 제일 자신 있나? 그래서 제가 영어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요즘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나?
스페인어 불어 중에 뭘 잘하느냐 이 말이지. 속으로 왜 이러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전공이니까 스페인어를 더 잘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의 예측대로 시나리오대로 가요. 자, 우리 회사가 내년이면 위성방송 시대를 맞아서 세계적인 방송국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고 있나? 그런 시대를 맞아서 국제적인 방송 시대를 맞아서 KBS가 세계 무대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길,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위상, 아나운서의 역할, 이거 스페인어로 해보게. 한국말로 해보실 분 계세요? 정말 전 속으로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황 안 했죠. 왜? 예상 질문에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 치밀하게 사셔야 돼요. 뭔가를 내가 한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예상 질문 한 10개 뽑아서 각 언어별로 답변 준비해서 다 외웠어요, 저는.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떨려가지고 답을 하고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가슴은 쿵쿵 뛰었지만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 몰라. 한마디도 몰라, 저 사람들은.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옆에 사람 보면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분도 분명히 배 이렇게 나오고 그 사장단 중에 한 분이니까 어디 본부장님이시거나 뭐 되게 높은 분일 텐데 갑자기 그분이 그냥 그저 그런데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저는 태어난 척 웃고 나왔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저 세대에 대한민국에 스페인어 한 사람 정말 5명도 안 될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인터뷰하는 그 대상으로 나왔다는 게 너무 하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만 전략을 세웠는데 딴 거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왔는데 합격을 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그분이랑 마주 앉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스페인어를 배우셨냐.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에요. 방송국에.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니야. 난 스페인어 그라시아스밖에 몰라. 한마디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 예상이 명중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하고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무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면 돼요. 저에게 지금도 나와서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비결이 뭐냐, 여행 서적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과연 그냥 방송국에 나오는 아나운서로서 계속 공중파에서 얼굴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사갈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나마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저는 그건 역시 외국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행을 가서 남들은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행을 하고 글을 쓴다면 저는 정말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조금 차별화를 두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실한 어떤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하셨습니까? 라는 말씀. 요거는 뭐 사업적인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독립을 좀 늦게 하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독립하셨어요? 100% 독립했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시기가 힘든 상황이다. 넌 잘했냐라고 묻고 싶으시죠? 저 완전 잘했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상하게 독립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들어갔을 때부터.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고생하게 될 거다, 이건. 이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딱 선언을 했어요. 저 용돈 주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어떨 때는 12개씩 했어요. 항상 등록금 벌었고, 유학 간 것도 다 제가 했고, 외국 가서도 저는 말 안 통하는데 가서 접시 닦고 베이비시팅해서 돈 벌었어요.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끔 만드셔야 돼요. 독일에서 배낭여행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부모들이 자식에게 정말 죽고 살지 않을 만큼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을 배낭에 싸서
주고 나가서 실컷 여행 좀 하고 와. 돈을 안 주니까 그 물건만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한 달 동안. 세상이 진짜 어렵구나 하는 거 느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말해요. 야, 너 안 죽고 잘 살아왔네? 이대로 나가서 살아. 할 수 있지. 그게 배낭여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낭여행을 용돈 받아서 가요. 가고 인증샷 때문에 뒤통수로 다 봐서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몰라. 사진을 보면 이태리인가? 프랑스인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행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가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잘 세워서 내 삶이 있고 너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이 같이 세 가지가 공존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에 너무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한다거나 희생을 강요한다거나 의무적으로 넌 나한테 뭐를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자살하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은 이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돈 버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독립하세요. 독립하세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우리의 아이들도 내 남편도 또 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삶을 원한다면 미쳐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붙여놨어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경험을 합니다. 어떨 때는 한국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디 칠레 시골에 파타고니아에 사냥하는 아저씨랑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작가들인 뭐 베르네르 베르베르나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뭐 국가의 뭐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천차만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요. 근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얼마큼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 성공한 거랑 상관없이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진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지? 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재미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Don't be scared to be crazy. 미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지 않으면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하고 똑같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해지세요. 그래서 나만의 향기를 지닌 그런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 위에 세상이 모두 다 저의 직장이 된 거죠. 적어도 10년 혹은 20년 후를 내다보고 제 인생의 선택을 해나가는 편입니다. 영어상, 스페인어상, 불어상 이렇게 뻥을 쳤죠. 사실은 정말 그렇게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안정된 직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연구 대신에 굉장히 그 현재 상황에서 좀 안주하려고 했던 게으름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당당함과 그 자신감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쉽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브라운관에 사라졌지만 저는 1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저도 10년을 방송국에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워지지 않도록 이게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재료로 쓰일 수 있도록 이걸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걸 준비를 하고 나가야지 무턱대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바보짓은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줄을 안 매고 그냥 번지 점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고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한 모든 경험과 안 좋은 것들까지도 나의 재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나만의 무기 스페인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오늘 우리 ABU 분들하고 함께했던 이 시간을 스페인어로 좀 정리를 좀 해봐 주신다면 그럴까요? 어떨까요? 네. 네. Pues me alegro mucho de haber venido aquí y es una maravilla estar con mucha gente que tiene mucha pasión. Muchas gracias. 네. 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오늘 여기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언제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환상적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역시. 네. 뭐 계속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뭐 무엇을 잘하는지 나만의 무기도 내가 찾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주변에서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순간이 있고 또 나만의 맞습니다. 결정에 의해서 그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나한테 좀 질문을 던져서 그에 맞는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더 멋진 인생의 길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